안녕하십니까.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한국현대사 인권기행.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5.18 현장. 오늘로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시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주 5.18 유적지를 주로 남쪽 지방, 남쪽 지역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꼭지는 모두가 우리였던 그날이라고 이제 지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던 거는 사실 그때 몇 사람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5.18 항쟁의 주역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광주 시민 전체가 그 항쟁에 나섰던 거고 진짜 대동세상 같은 그런 공동체를 꽃피웠던 그런 때였거든요. 계엄군에 맞섰던 광주 시민들 그리고 거기에 이름 없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런 저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꼭지에서는 우리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5.18 유적지 중에 주로 이제 광주의 남쪽 지방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가는 이곳은 광천동이에요. 광천동의 광천동 성당, 천주교 광천동 성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광천동 성당은 조그만 성당이에요. 그리고 광천동이 지금도 이제 뭐랄까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 주변에 공단이 있었어요. 공단이 있었고 전남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박기순 씨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노동야학을 거기서 개설해서 노동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 들불야학 사람들이 5.18 때 투사해보도 찍어내고 그리고 집회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도청 지도부 역할들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들불야학 출신들이 5.18 때 무려 8명이 물론 그 뒤에 돌아가신 분들까지 해갖고 8분이나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갖고 들불기념사패, 들불여서 기념사패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광천동 성당에 그 들불야학을 개설했던 그 건물은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여기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걸 다 철거를 하고 그래도 여기가 들불야학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거기 문만 남겨놓은 거예요. 대건 안드레아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거죠. 그 건물들이 그대로 있었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벽돌 건물, 붉은 벽돌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들불야학을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광천 시민 아파트에서도 또 거기서 세를 얻어서 들불야학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윤상원 씨를 비롯해서 들불야학 관계자들이 여기에 광천 시민 아파트에 방을 얻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도 했었습니다. 이 광천 시민 아파트는 광주에 처음 만들어진 서민 아파트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걸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좀 복원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아직 그대로 지금 있지만 어떻게 또 여론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싹 사라지고 또 이제 거기에 아파트촌이 또 다시 들어설 수도 있는 이런 운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현장이 잘 간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짜 그 옛날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광천 시민 아파트는 그런 광주의 역사를 증명하는 그런 또 유적으로도 보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찾아가서 설명드리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는 양동시장이에요. 지난번에도 잠깐 좀 보였고 또 지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시장 사람들이 그 시민군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또 시민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큰 대야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큰 대야에다가 이제 비비고 해가지고 이게 주먹밥을 만들고 그랬던 거죠. 5.18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주먹밥이잖아요. 그 주먹밥을 만들고 그랬던 곳인데 그거를 나타내는 이런 표지가 있지만 여기에 이거 외에는 당시에 주먹밥을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것들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은 없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기만이 아니라 대인시장에서도 상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주먹밥을 만들고 뭐 김밥도 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시민군들한테 나눠주고 그랬던 거죠. 시민군들이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주먹밥도 나눠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계엄군과 맞서서 싸우다 죽어도 한이 없다 할 정도의 어떤 걸 감동하고 이랬던 그렇게 광주 시민들을 묶어냈는데 굉장히 주먹밥이 큰 역할을 했었던 곳이죠.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적지마다 이런 표식들이 있는데 이런 표식들을 또 잘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주먹밥을 하고 이군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여기에 시민군들 이게 버스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버스에 이제 시민군들 타고 가면서 이제 막 환호하고 막 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이잖아요. 이런 걸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다른 저기들이 없어서 참 안타깝죠. 그 현장에 뭔가 뚜렷하게 여기 5.18 때 이 시민들이 상인들이 함께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눴던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양림동에 이제 5월 어머니의 집인데요. 5월 어머니의 집은 갔을 때 정현애 씨가 관장이었는데 정현애 씨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5.18 때 여성들이 한 절반은 여성들이 진짜 헌신적으로 그 항쟁 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근데 5.18을 얘기하고 그럴 때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부수적인 어떤 이런 역할, 보조적인 역할 이런 걸로만 설명이 돼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항쟁의 주역으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된다. 그 여성들이 그 시신을 갖다가 염하고 한 것도 여성들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헌혈하고 간호하고 이런 것들도 다 여성들이 했어요. 그리고 시위 준비하고 이런 것도 다 여성들이 하고, 아까 주먹밥 만들어서 나누고 했던 것도 여성들이 했던 거죠. 총 만들지 않았다 뿐이지 정말 광주 5.18 항쟁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18을 기록하고 얘기할 때 여성에 대한 비중들이 되게 약한 것 같아서 좀 그것도 좀 문제다 싶어서 한번 짚어봐. 이거는 지금 505 보안부대거든요. 상무대 근처에 있는 505 보안부대인데 이 505 보안부대에서 당시에 그런 5.18 항쟁과 관련된 이런 진압작전 이런 것들을 지휘하고 뭐 이랬었던 거고요. 그럼 전두환이나 이런 세력들이 몰래 강주에 오면 여기 들러서 작전회의도 하고 뭐 그랬었던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령부도 있었지만 여기서도 좀 하고 그랬고, 나중에 5.18 때 잡혔던 사람들, 예비 검속됐던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됐던 사람들 여기 와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5.18 505 보안부대 안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찍었어요. 그냥 나중에 가면 그 505 보안부대 꼭 가봤으면 좋겠고요. 그 뒤편들은 또 국군 강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5 보안부대에서 고문당했던 사람들이 치료받고 그랬던 곳이 이제 광주 국군병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국군병원에서 시신을 소각하고 그랬던 짓을 했다고 하는 게 최근에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아까는 상무관인데 상무대 안에 있는 군 영창입니다. 군 영창에다가 한 방에 한 30명 들어가도 꽉 차는 그런 방에다가 뭐 100명씩 때려놓고 뭐 이렇게 됐었던 그랬던 곳이라고 그러고, 저기에서 이제 아주 빡빡하게 이렇게 이제 밀집해서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데서도 또 엄청난 기합과 고문 이런 것들이 가해졌던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시에 이제 거기에 영창에 뭐 수백 명, 뭐 1000명 심지어 어떤 때는 1000명 넘는 사람이 이제 수감되고, 이제 여기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저런 법정을 만들었습니다. 저 법정에서 군사 법정을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해 이제 80년 10월 이전까지 여기서 군사 재판을 하고 그랬던 그런 곳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무대 영창과 이 군사법정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이 되면서 사라지려고 했던 것을 광주 시민들이 항의를 해서 이대로 이제 그걸 다른 곳으로 좀 옮겨온 거죠. 지금 현장이 옛날 현장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농성동인데요. 농성동 광장이고요. 여기 농성동 광장에 개헌군이 일시 철수하면서, 그러니까 5월 21일 철수하면서 농성동 저 외곽으로 철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 농성동 바로 지나면 바로 상무대인 거예요. 아까 저기 봤던 그런 상무대 영창도 바로 여길 지나서 있고, 그리고 505 보안부대도 그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또 격전지이기도 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5.18 현장 두 번째 꼭지에서 진짜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 김군의 얘기거든요. 김군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젊은 감독이, 강상우 감독이 김군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만들어서 2019년도에 극장 개봉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김군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한의 특수부대가 강주에 잠입해 들어와서 몇백 명이 잠입해 들어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광주 시민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그 광주 특수부대 요거를 줄여서 광수, 그래갖고 시민군 중에 광수 1호, 2호, 3호, 4호 해갖고 자기가 아주 조잡한 그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이게 그때 당시에 광주에 왔던 북한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부 정치꾼들이 또 거기에 또 동조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김군이 광수 1호입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5.18 기록관에도 가면 이 사람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군 다큐멘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김군을 안다고 한 이 사람을 알 수도 있는 학동의 주민을 데리고 여기 5.18 기념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5.18 기념관에 들어가서 그 기록관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님이 김군인데 그러는 거예요. 이 김군이 누구냐 하면 그 원주교 다리 밑에 살던 고아들이에요. 이게 원주교인데 이게 지금은 이런 상태로 있지만 예전에는 이 다리 밑에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고 거기서 고아들이 한 7, 8명이 이렇게 무리져서 그 생활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이름은 모르지만 김군이라고 했던 한 명. 그래서 밥 먹으러도 오고 이랬던 그 한 명이 김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무등갱생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원지교는 그 무등천과 광주천이 만나는 곳이에요. 광주천은 이제 화순 쪽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무등산 쪽에서 내려온 무등천이 여기서 만나거든요. 여기서 만나고 합쳐지는 곳인데 그래갖고 광주천이 쭉 돼갖고 영산강까지 흘러가는 고기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그 다리 밑에서 김군을 비롯해서 7, 8명의 고아들이 그런 농마주의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5.18을 맞아가지고 시민군이 돼서 아까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경찰 차를 탈취하고 해서 그 경찰차에 올라가서 이제 시위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만원 씨가 광수 1호, 2호, 3호, 4호하고 쭉 뭐 몇백 명을 하나하나 다 붙이거든요, 번호를. 그래서 이 사람들 찾아 나서요. 강상우 감독이 이제 한 사람 다 찾아 나서서 그 사람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북한군이라고? 북한에서 왔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 확인이 돼요. 이 사람들이 왜 근데 여태까지 왜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5.18 이후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5.18 때 이제 폭도로 몰리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끌려가서 또 고문당할 수도 있고 재판받을 수 있고 또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그 뒤에도 5.18 기념행사나 이런 데도 나오질 않고 숨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지만원 같은 사람이 만약에 광주 사람이었다면 다 내가 당시 5.18 때 이런 활동을 했다고 드러낼 텐데 왜 안 드러내냐. 그러니까 북한군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몰아갔던 건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확인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까 봤던 그 농성동 광장 거기서 쭉 가면 이제 송암동이 있는데 송암동에서 계엄군한테 사살당했어요. 계엄군한테 사살당했고 그거를 감회장해 놨었는데 나중에 그걸 다시 시신을 계엄군이 파갔다고 그래요. 어디다가 또 가져왔는지 몰라요. 시신도 지금 찾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김군의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5.18 항쟁을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너나 없이 계엄군의 그런 학살에 저항하면서 싸워갖고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나섰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당시 이제 수습 대책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광주에서 한다는 유지들, 뭐 대학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왜 총을 못 내놓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들 죽는 거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바칠 수 있다. 왜 우리 보러 총을 내놓느냐고 했냐. 라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의 리였던 거죠. 광주 항쟁을 그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그래서 광주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김군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사실 이제 광주 5.18 때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빈민층들 이런 사람들 정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민군이 돼서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고 이렇게 되다가 죽어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5.18을 얘기할 때는 이분들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성들의 그런 역할들, 그때 당시에 고통당했던 청소년들도 제대로 자리매김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항쟁의 주역이었던 이런 빈민층들, 노동자들 이런 역할에 대해서 아직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짚어보려고 이런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연지구의 모습이라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당시에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여기가 학동 부분은 이제 서민들이 사는 그런 거주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발전도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 광주천이 이제 흘러가서 영산강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영화 김군에 나온 김군들, 이름 없이 헌신해온 그들, 그 덕분에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인권도 전진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원지교 아래에서는 두 방향에서 흘러온 두 물줄기가 합쳐져 더 큰 물을 이루어 영산강으로 흘러간다. 이제 5.18 항쟁의 물줄기에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의 자리도 잡아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 물이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 버리기 전에 말이다. 이 책 162쪽에 저희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광주 5.18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5월달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광주를 방문하거나 뭐 하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행사들도 많이 축소가 되고 그렇지만 자, 광주 5.18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5.18을 겪으면서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 5.18에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박래군의 한국현대사 인권기획 6번째 이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5.18 현장 제가 설명드린 거 책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